수학할 때도 절대값 들어가는 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다 까먹어서 이거 한번 더 짚고 갈게요. 절대값을 포함하는 그래프 그리는 거 4가지 지난번에도 설명해줬죠.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값이 다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으면은 y값이 항상 다 양수값만 나오기 때문에 x축 밑으로 내려져 있는 부분을 꺾어서 위로 올려보내주면 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x축 밑으로 내려온 걸 꺾어서 위로 올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x쪽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죠. x쪽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는 x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부분 그대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자연스러웠어.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애주고 0보다 큰 부분을 y축에 대해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y쪽에만 절대값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y가 0보다 큰 부분 그대로 살려두고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삭제하고 y가 0보다 큰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x도 들어있고 y도 들어있는 거, 그러면 절대값이 2개 있으면은 4가지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되죠. 양수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그렇죠? 네, 그렇게 4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따져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귀찮죠. 네, 그래서 일단 둘 다 양수인 경우만 생각해 본다면은 일사분면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그 일사분면에 그래프 그려지는 거를 각각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거나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가거나 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사분면에 그래프 그려지는 거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해주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라는 거 아시겠죠? 그거 다시 한번 짚고 가봅시다. 부등식 1차 부등식부터 보자. 그래서 200 몇 페이지지? 52요. 250? 52요. 2? 자, 1차 부등식 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라서 특별히 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단지 이제 문자들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문자들이 섞여 있으면은 일반적인 형태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0일 때,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3가지 경우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서 풀어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다 알고 계시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따라서 부호가 만약에 음수면 음수로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부등호랑 바뀐다 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 확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것도 기본 성질인데 a가 b보다 크다. 그때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역수를 취해주면 부등호방이 어때요? 바뀌어지죠. 네,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클 때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역수일 때 그대로 부등호방이 안 바뀐다라는 거.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두 번 원래 역수였다가 바뀌었다가 음수로 해주면 다시 부등호방이 바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 성질 기억해 주시면은 두 번째 것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기본 성질을 이용한 증명인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은 a가 c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이거 상단논법이랑 똑같은 거죠? 네. 명제랑 했을 때 집합의 포함관계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쭉 내려가 봅시다.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실수의 대소관계의 기본은 뭐죠? 실수의 대소관계 기본은 R. 대소관계는 첫 번째 차이를 이용해주죠.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빼서 어떻게 더 큰지 작은지 판별을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루트 들어있으면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b를 이용할 수 있다. 대소관계의 기본적인 성질 3가지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따져준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것처럼 루트 들어있으니까 제곱했잖아요. 그렇죠? 네, 제곱해서 제곱의 차를 이용해 본 거겠습니다. 자, 다음에 1차 부등식 보시면은 1차 부등식 기본적인 일반적인 형태의 해죠.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3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본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바로 왼쪽에도 있어요. 찾았어. 저희 왼쪽에. 혹시 오.
그 맞아요 선생님. 박혔는데 그거 맞아요 선생님. 더블 킬. 이야 미쳤다. 오 막히는데 이거? 이거 있습니다. 원래 잘라서 죽였어. 헐. 트리플 킬. 선생님 그냥 주시면 안 되죠. 나도 몰라. 많이 박혔어. 아이씨. 옆에 있는 볼펜으로 빼내요. 자, 출동. 그래서 부등식에 뭐 밑에 절대 부등식, 조건 부등식도 나오는데 아이 진짜 제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 아닐 거예요. 둘 다 문제야. 아, 자, 절대 부등식은 수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항상 만족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얘는 실수 제곱하면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는 게 절대 부등식 기본적인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화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조건 부등식이죠.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게 조건 부등식이고, 그 해를 구하는 거죠. x의 범위. 이 특별한 경우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부등식 푸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1차 부등식을 한번 봅시다. 자, 569번에 2번 한번 볼까요? 569번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해가 x가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그렇다면은 x만 넘겨보겠죠. a 플러스 b의 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될 거고요. 자, 근데 a 플러스 b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되죠. 근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죠?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부등호 방향을 바꿔줍시다. 부등호 방향을 그 해가 x가 3분의 1보다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고, 그러면 양변을 내가 a 플러스 b로 나눠줬는데 a 플러스 b로 양변을 나눴다는 얘기는 a 플러스 b가 뭐다라는 거예요? 음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음수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셔야겠죠. a 플러스 b가 음수다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부분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해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이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같이 식을 놓을 수 있을 거니까 a, b의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a 플러스 b라는 것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9b가 될 테니까 넘기면 4a가 8b죠. 그래서 a는 2b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럼 a랑 2b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a 플러스 b가 음수다 라고 했으니까 두 수의 부호를 알 수 있죠. 둘 다 뭐예요? 둘 다 음수여야 됩니다. 앞에서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두 수의 부호가 다 둘 다 음수다 라는 거 꼭 체크 또 해주셔야겠죠. a도 음수, b도 음수다.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의 해를 또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a랑 2b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a 대신에 2b를 넣어서 b에 관한 식으로 써보자고요. 그럼 마이너스 bx죠. 플러스 2b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마이너스 2b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마이너스 bx가 2b보다 크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b로 양변을 나눠주겠죠? 네. 그럼 마이너스 b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죠? 네.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양변을 마이너스 b로 나눠준다. b로 나눠주는데 부등호가 안 바뀌니까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나경이 또 딴짓. 정이. 이거 이번에 비트 맞아야지. 응? 1등급은 못 맞더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2등급 맞지 않겠습니까? 점수 떨어지네. 근데 약간 화면을 보면 삐뚤어 보이네. 네가 삐뚤은 거 아니야? 아, 화면이 삐뚤어? 그럼 제대로 한번 맞춰봐봐. 저 이거 하다가 부실 것 같아서. 뭘?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 괜찮아. 안 보죠. 그쵸. 진짜 너무 많잖아. 오. 됐지. 오. 됐어? 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립일차 부등식 보겠습니다. 자, 연립일차 부등식은 연립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부등식이 있다는 얘기겠죠. 1차 부등식이 있다는 얘기고, 그 묶음, 한 묶음으로 표현해서 이거를 연립 부등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푼 다음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잘 그려보실 수 있어야겠죠. 수직선 위에 표현해서 공통 부분을 찾아본다. 자, 그다음에 A가 B보다 작고 B가 또 C보다 작은 꼴의 부등식. 이건 중학교 때도 했었죠, 그렇죠? 가운데 거, 중간 거, 가운데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연립 부등식 2개로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제 특수한 해를 가지는 경우인데 요거 257페이지 마지막 부분이죠. 얘는 해가 한 개인 경우랑 해가 없는 경우. 부등식이지만 해가 한 개인 경우도 있어요. 방정식처럼, 그렇죠? 겹쳐지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 공통 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은 해가 하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걸로도 한번 볼까요? 자,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는 절대값의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될 테니까,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가 될 거고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짝짝이 끈끈이가 되겠죠. 이건 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절대값이 또 들어있는 걸 기준으로 범위 나눠주죠. 259페이지에도 보시면은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범위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절대값이 2개다. 범위 3개로 나눠서 풀어준다. 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그다음에 부등식의 사칙연산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사칙연산은 셈패스 곱셈 나눗셈인데 여기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빼거나 나눠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거나 나눠주면 가장 큰 값이 나오나? 그죠? 왜 둘 다 큰 값이 나오지?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다. 아니, 지원이 얼굴 때문에 지금 뭐저 아무것도 안 얘기하다가 지원이 얼굴 했잖아요. 딱 보니까 아니. 다시 덧셈이나 곱셈은 뭐 작은 거나 작은 것끼리 더해주고 빼주면 더해주고 곱해주면 제일 작은 거 나올 거고, 덧셈은 곱셈 큰 것끼리 더하고 곱하면 이렇게 가장 큰 거 나오겠죠? 뺄셈이나 나눗셈은 반대가 되겠죠.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거나 나눠주면 어떤 값이 나와? 장아까 그래요? 당근이 왕성했다. 아이, 나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지원하다. 아. 그래요. 마실까요? 됐고, 네, 힘들어 보이시는데. 일단 계산해봅시다. 또 연습해봐야지. 자, 발전 문제 봅시다. 네, 2번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있으니까요.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해보면은 5x랑 x 넘어가니까 4x가 되겠죠? 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0 넘어가니까 16인가요? 네. 그럼 x는 4보다 큰 거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x에서 3x 빼주면 x만 남겠죠? 그 다음에 4 넘어가고 3에서 1 뺐으니까 얼마니? 2죠. 마이너스 2죠? 그럼 뭐야? 4보다 크고 마이너스에서 찍은 수.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죠? 네. 해가 없네요. 네,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자, 1차 부등식 해가 주어질 때 미정계수 구해보기입니다. 자, 이것도 의외로 많이 또 잘 못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575번에 2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각각 풀어보고 해보자고요. 자,
자 일단은 2x가 넘어가면 2보다 큰 같은 거니까 x가 1보다 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x는 뭐보다 작아요? 1-a보다 작은 거예요? 맞아요?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예요. x가 넘어가니까 1-a보다 작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하나 들어있고 등호가 또 다른 거는 하나는 안 들어있죠. 그럼 그걸 이용을 해줘야겠죠. 네. 자 그렇다면 얘가 1번, 얘가 2번 부등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직선 그려서 1번하고 2번을 체크를 해보자고요. 1번은 1보다 큰 같은 거, 그 다음에 2번은 1-a보다 작은 거, 얘가 2번, 얘가 1번이 되겠죠. 자, 근데 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b 이상 3 미만의 범위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네. 그때 두상수 AB에 대해서 B-A 값을 빼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네. 네. 그러면 얘가 1에 해당되는 게 뭐겠습니까? B B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A는 3 3에 해당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2니까 3 나오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다음에 활용 소금물 소금물만 보면 짜증납니까? 네. 근데 그때 나쁘지 않긴 해요. 그래? 맞나? 577번은 기내자 문제네? 기내자 문제 또 진짜 싫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한 개 빼면 되잖아.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솔직히 나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해. 왜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아 이거 혹시 다 해줘야 되나? 아니 딱히 상관없긴 해요. 일단은 소금물은 상관없고 맞아요. 성물이랑 기내선 딱히 상관없거든요. 기내자는 해주셔야 돼요. 아니 기내자 아니야. 기내자는 해줘야 돼? 네. 소금물은? 상관없어? 필요 없죠. 여기 삼각형도 약간 필요가 없어. 왜 애들이 대답이 없는 거죠? 이 삼각형 그거 하면 되잖아요. 뭐냐 두 개 더해서 빗변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빗변이 어딨어? 빗변이 어딨냐고 여기. 가장 큰 아 거. 뭐야? 큰 거. 가장 긴 변이겠지. 네, 가장 큰 거. 네, 진도나한테 힘드냐?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나 어제 공부했다니까 어린이. 어쩌라고? 어제 유튜브 보니까 미국 고등학생 2명이 피타고라스 증명 새로운 증명 방법을 발견했다고 그러던데. 뭔데요? 어떻게 어? 그만 좀 하지. 그만 파먹어도 좋겠다. 그만 좀 해봤자. 새로운 증명 방법을 발견했대. 안 돼요. 이 정도면 피타고라스 그냥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오? 이렇게 해서 오? 계속 이걸 피타고라스를 계속 이용해서 이게 한 게 있더라고. 무한 등비급수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 씨 무한 등비급수 배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할 일이 없다. 무한 등비급수를 얘는 원래는 수열할 때 배웠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했으면 안 했어. 미적분에 나올 거야 맞아. 했으면 저런. 그리고 지금은 거의 안 나오지만 항상 2010년대 중반까지는 무한 등비급수 문제가 4점짜리로 항상 나왔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자, 어쨌거나 소금물 안 해봐도 돼? 네. 저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의자 하겠어 이거. 의자 해야 된다고. 아니 그냥 마지막 의자에 한 얘는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몰라. 안 앉을 수도 있고 다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볼게요. 위에 뭐 푼다고? 나경이는? 아니야. 믿음이 가세요. 네. 믿음이 안 가시면 하면 돼요. 마지막 믿음이? 의자에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다 앉을 수도 있고. W1 F반에 이름이 믿음이라는 애가 있어. 믿음 선배 알고 있어요. 응? 네. 믿음이? 믿음이. 믿음아. 너 믿지 못하게. 에너지가. 미안하다. 아니 저 의자 있잖아.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몰라. 소금물 문제. 네. 쉬워 이거 고인물이라서 내가 딱 봤을 때 3번이요. 소금물 문제는
57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네.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네. 자, 20% 소금물 200g에 5%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0% 이상 15%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섞어야 하는 5%의 소금물의 양을 구해봐라. 이거겠죠? 자, 일단은 얘는 농도는 어떻게 구하죠?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 일단 곱하기 100 100 거에다가 100 소금물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용질 플러스 용매 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죠. 맞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소금 플러스 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소금을 더하거나 물을 더하거나 분모에 x가 들어가 버리니까 계산하기가 귀찮아지죠. 분수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까?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편해요? 소금에 분모에 x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죠. 네? 또 개소리죠? 왜요? x 곱하면 되잖아요. 분모에 x가 있는 게 왜 좋아? 0변에 x 곱하면 돼. x가 0이면 네. x가 0이면 그래도 일단 x 곱하고 풀면 0 나오겠죠. x가. 네? 네? 아, 이게 왜 이래 이거. 그래서 소금의 양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죠. 일반적으로. 그럼 소금은 뭐예요?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 천하. 소금만 넘기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식을 써주면 분모가 100으로 고정이 되니까 식이 조금 더 편리해지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식을 써주는 게 계산하기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0%의 소금물 200g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봅시다. 네. 어? 뭐라고? 네. 아, 이거 그랬어? 저한 5학년 때쯤에 그 디커 그려가지고 그랬지. 20% 소금물 200g이죠. 뭐지? 200g에 5%의 소금물을 섞었대요. 곰돌이 푸. 5%의 소금물을 섞었다. 뭐야 나오고. 몇 g이죠? 5%의 소금물이? Xg이죠? 뭔지 모르니까. 농도가 10% 이상 15% 이하의 소금물을 만든대요. 그러면 바로 200 더하기 x. 여기가 뭐죠? 그래서 꿀통 정식이잖아. 10% 200 플러스 X 얘가 10%가 아니라 10%야? 아 10% 15% 이상의 이하의 소금물 200 플러스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소금의 양을 원하는 식으로만 바꿔서 써주면 풀 수 있겠죠? 이나 풀러봐식 응? 네. 해놔요. 너무 싫다. 아 너무 쉽다 진짜. 아, 너무 씨. 진짜 너무 싫다. 아, 아 정한게 진짜. 아. 빨리 해. 100분의 10 곱하기 200 플러스 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100분의 20 플러스 200 100분의 5 곱하기 x 100분의 15 곱하기 200 플러스 x.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앞에 거 중간 거 중간 거 뒤에 거 연립해 주시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는 충분해질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식 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게이지. 되시겠죠? 자, 577번의 기니저 문제 하나 또 해봅시다. 진짜 너무 쉽다. 근데 이거 시험 학교 시험에 나오면 개꿀이라니까. 아, 이게 이해하지 마. 나도 못해 이거. 응? 제가 아니 근데 의자에 한 명이 앉을 수 있고 전체 앉을 수 있다니까. 아니 모르겠다니까? 자, 모르면 또 그림을 또 그려봐요. 아니 마지막 의자에 누가 앉았는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
자, 의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고 힌트 하나가 있죠. 그 다음 8명씩 앉으면 의자 5개 남는다. 이때 의자의 최소 개수는 그랬습니다. 자, 의자의 개수를 우리가 X개라고 해보자고요. 의자의 개수, 긴 의자 개수를.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7명씩 앉을 때죠. 7명씩 앉는다. 그럼 의자에 7명씩 앉아있죠. 5, 6, 7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빵빵빵 해서 학생이 몇 명 남는다고요? 5명이 남는다고 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5명이 이렇게 있다. 응? 뭐라고? 엉덩이 5명이요. 5명이 5명? 자, 그러면 의자의 개수 몇 개이지 지원이? X개요. 이거 X개야? 맞아? X개? X 마이너스 1. X개 맞죠? 자, 그럼 학생 수를 표현해 준다면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7X 플러스 5. 7X 플러스 5가 될 거다. 그다음 두 번째로 몇 명씩 앉는다? 8명씩 앉는다. 네. 이 새끼 죽여버린다. 의자가 5개 남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7명씩 앉았죠. 8명. 이렇게 8명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빵빵빵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의자가? 아이씨. 몇 개 남았다고? 5개? 5개요. 아씨. 핸드폰인데. 만두콩이다. 5개 나왔다. 인스타야. 6개? 네? 26개. 6개 그리셨는데요? 자, 여기까지 다 계획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여기까지 5개 남았고. 너겠냐? 미안. 그러면은 아니다. 이거 잘못했죠. 여기까지 의자 개수 몇 개야, 지원아? X 마이너스 6이. 응? X만수 6? 네. 맞았어. 8명씩 앉아있는 게 X만수 6개죠? 여기 의자 하나에는 한 명부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8명까지 앉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위에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아까 위에. 우리 자식아. 너 어디? 여기? 네. 왜? 저희는 학생이 남은 거잖아. 이미 맞췄나? 그렇네. 그래서 애도 못한다는 거야. 아, 자,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요? 8명이요. 네? 네?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요? 아, X 플러스 5요. 7x 플러스 5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8명씩 앉았을 때 x 마이너스 6 아, 1. 플러스 1 해야 되죠. 플러스 1이 없으면 의자가 6개가 남는 거야. 5개가 남으려면 플러스 1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어디까지? 네? 8x 마이너스 6에 플러스 8까지. 요거 대신에 8x 마이너스 5라고 써도 되죠. 어차피 전개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한 명이 앉아도 3명부터 8명까지 앉는 거를 범위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 못했어요. 네? 왜? 내가 봤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 넌 왜 이해하고 있는데 왜 이해를 못한다고 왜 확정을 지어버려? 이해했어? 아니 지금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씨. 아, 알 것 같아요, 이제. 아. 됐습니까? 네? 네? 이게 대화가 맞아? 대화가 안 된다. 되시겠죠? 아, 네. 진사가 힘들다. 얘네들? 아, 아무도 없으면 그것도 비밀자가 되니까. 어. 아, 한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 8명 있어야 돼. 알겠어요.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 나경이 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돼? 성호 돼? 응. 안 되는 부분 있어? 플러스를 해야지 하나 채워지는 거죠.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냐고?
플러스 1이 없으면 6개가 남아버리는 거니까 안 되잖아. 무조건 5개 남아야 되니까. 한 명은 무조건 남아 있어야 돼.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신라를 해? 진도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린이날에 공부했다고 어쩌라고? 야 피켈가 1과 2가 통돼서 나갈 수 없어. 578번은 안 해주세요. 레전드 아니야? 578번 안 해줄 거야. 위에 거 2개나 해줬잖아. 공부 한 개 해주고 영어 한 개 하는 거. 아 그랬나? 안 해줄 거야. 네? 담임쌤도 아, 없어. 다 치우라고. 조교밖에 없어. 조교. 얘 나밖에 없는 어디 거. 건지 모르면은 안 들어와. 뭐 어떻게 풀지 알아. 나밖에 없잖아. 나 맨 앞이잖아. 딱 보이거든. 그러니까 조교 저기 있으면 여기 문 있고 이제 너 웃긴다. 문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들어와.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거 또 해봅시다. 근데 어제 좀 2점 먹었어. 8점 문제 581번이요. 자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범위 나눠서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푸는 것도 쌤이 지난 학기에도 상 같이 한 사람은 그래프 그리는 거 얘기해줬잖아요. 다 까먹겠지 벌써? 중학교 같이 안 해가지고. 같이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네? 근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 그렇다고. 오늘따라 네. 기분이 좋으세요? 많이 힘들어. 아, 힘들어 보여? 네. 힘드신 건가? 많이 힘들어 보여. 맞아 힘들어. 아이씨. 어? 울지 마세요. 힘들면 쉽시다. 저거 진짜 나빴다. 에이 진짜. 네, 학습 단계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네. 쌤 이거 해도 시간이 남지 않을까요? 아, 2차 분식까지 할 거야. 2차 부등식이요? 응. 그럼 거기까지 끝내면 빨리 달리면 쉴 수 있는 거예요? 응? 아니? 과제 해야지 그 시간에. 네, 과제는 280까지요. 과제? 네. 2차 부등식 끝까지는 어디냐? 280. 연립 2차 부등식. 연립 2차 뭐라고요? 부등식. 거기까지 전까지? 해버리면 이제 저희는 책을 버릴 것 같은데. 어? 연립 2차 어디까지 가? 부등식 전까지요? 아니 연립 2차 부등식까지. 숙제를 안 해. 까지요? 요한종 문제. 여기요? 응. 여기요? 응. 여기요? 응. 어디? 쌤 저희 293개요? 그거 베이직 그거 해요? 종합 단원인데. 300까지요? 근데 끝까지 다 나갈 거예요. 응. 진심이세요? 안 할래. 진심이세요, 선생님? 네, 이런 거 아 니네 왜? 이거 아닌데. 선생님 실수하셨잖아. 너 나가고 싶어? 숙제가 어디? 어? 상관없어. 아니, 중간고사를 맞췄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더 놀려고 그러니? 근데 숙제가 89까지예요. 와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똑같았다. 다음 종합 문제 그래서 어제 전까지예요. 공부하고 왔는데 나 억울해. 나 하루도 못 응? 했어. 다음 종합 문제 뭐라고? 전까지예요, 숙제가. 네. 80까지 하면 안 돼요. 어때? 이런 걸 어제 먹잖아. 학원 갔다 왔어요. 80. 나 어제 하루 종일 있었다 이거 8시 어쩌라고. 많이 내가 생각보다. 알바야. 89까지 하고 다음 종합 문제 전까지? 안 돼요. 어디까지요? 89까지 하고 다음 종합 문제 전까지 하면 되잖아. 이쪽이요. 언제 다 여지? 그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종합 문제 숙제 딱 내주면 딱 그거도 되고. 많은. 그잖아? 네. 망했네 이거. 활용은 끝까지 하고 다음 종합 문제까지 다 숙제 딱 하고 그리고 왜 팔이 너무 얇았어. 전혀. 아니야 너무 얇지. 네. 저 수업이 팔이 끝나지 않았어. 너 팔게? 그냥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뭐라고? 뭐라고 했지? 뭐라 했어? 이 확인 좀 할게요. 응?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쉬는 건가요? 응, 그래요. 나서 이거 꺼져. 전화. 지원아. 야 현정아